뉴욕 맨해튼의 한 최고급 호텔 컨퍼런스룸. 62세의 로버트 밀러는 자신의 $3,000짜리 수제 구두로 대리석 바닥을 거칠게 밟으며 회의실을 나가려 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모욕감과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죠. 이것 봐, 꼬마야. 나는 포춘 500대 기업의 CEO와 미팅하러 온 거야. 내 부모님이 운영하는 동네 컴퓨터 학원 사장하고 만나러 온 게 아니라고.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테이블 반대편에 앉은 한국 소녀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후드티를 입은 18살 소년의 손가락이 노트북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죠. 밀러 회장님, 5분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그 순간 회의실의 모든 스크린에 빨간색 경고 메시지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테크노바의 실시간 보안 시스템이 하나둘 무너지는 모습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었죠. 밀러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 모든 것은 정확히 2시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나이와 외모로 사람을 판단했다가 인생 최대의 기회를 놓칠 뻔한 한 미국 대기업 CEO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겨우 18살의 나이에 실리콘밸리를 발칵 뒤집어 놓은 한국 소년 CEO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혹시 여러분도 젊은 사람을, 특히 동양인을 무시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들려드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2시간 전 모든 것이 시작된 그 순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포시즌스 호텔 뉴욕의 화려한 로비는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습니다. 명품 정장을 입은 비즈니스맨들이 대리석 바닥을 빠르게 걸어다니고 호텔 직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죠. 그런데 로비 한 구석 가죽 소파에는 다소 어울리지 않는 손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색 후드티에 청바지, 그리고 낡은 백팩을 맨 동양인 소년이었죠. 누가 봐도 18살을 넘지 않아 보이는 그 소년의 이름은 김준서였습니다. 준서는 차분히 노트북을 꺼내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테크노바 코퍼레이션 마이너스 CEO 미팅 오후 2시라는 일정이 떠 있었죠. 하지만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저 애는 뭐야? 학교는 안 가고 여기서 뭐 하는 거지? 한 중년 여성이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보안 요원 2명도 준서를 주시하며 무전기로 무언가를 주고받고 있었죠. 사실 김준서는 한국 과학계의 전설이었습니다. 13살의 과학고에 조기 입학하고 16세 카이스트를 수석으로 졸업한 천재. 그리고 불과 2년 전 16의 나이에 AI 보안 기업 퀀텀가드를 창업해 작년에 코스닥에 상장시킨 최연소 상장사 CEO였죠. 현재 퀀텀가드의 시가총액은 5조 원.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앞다투어 인수 제안을 했지만 모두 거절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이곳에 온 이유는 단 하나. 테크노바의 CEO 로버트 밀러가 직접 만나자고 요청했기 때문이었죠. 실례합니다만 호텔 보안 요원이 다가왔습니다. 백인 남성인 그는 준서를 내려다보며 말했죠. 학생, 여기는 비즈니스 미팅 전용 공간입니다. 부모님은 어디 계시죠? 준서는 고개를 들어보안 요원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유창한 영어로 대답했죠. 저는 오후 2시에 테크노바 CEO와 미팅이 있습니다. 보안 요원은 피식 웃었습니다. 학생, 장난은 그만하고 어서 나가요.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준서는 침착하게 지갑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퀀텀가드 테크놀로지 마이너스 CEO 김준서라고 적힌 명함을 본 보안 요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죠. 하지만 여전히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이거 진짜야?
농담이지? 바로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정장을 입은 백인 여성이 내렸습니다. 테크노바의 수석 비서 제니퍼였죠. 그녀는 로비를 둘러보다가 준서를 발견하고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기, 혹시 퀀텀 가드에서 오신 분 계신가요? 준서가 일어서며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김준서입니다. 제니퍼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녀는 분명 40대 정도의 한국인 CEO를 예상하고 있었던 것이죠. 잠시 말을 잃었던 그녀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네. 그런데 CEO님은 언제 오실 예정이신가요? 통역이나 비서 역할로 먼저 오신 건가요? 준서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었으니까요. 제가 CEO 김준서입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네요. 제니퍼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믿기 어려운 표정이었죠.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무언가를 급하게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뜬 김준서의 사진과 눈앞의 소년을 번갈아 보더니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이쪽으로 오시죠. 그들이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동안 로비에 있던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저 애가 CEO라고? 말도 안 돼. 분명 누군가의 아들이겠지. 요즘 중국 부자들은 애들한테 회사를 사주기도 한다던데. 준서는 그 모든 말들을 들었지만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익숙해져 있었으니까요. 나이 때문에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받는 편견과 무시의 말이죠. 엘리베이터가 45층에 도착했습니다. 테크노바가 임시로 빌린 컨퍼런스 룸이 있는 층이었죠. 하지만 준서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더 큰 모욕이었습니다. 컨퍼런스 룸 앞에는 또 다른 보안 요원이 서 있었습니다. 200cm가 넘는 거구의 백인 남성이었죠. 그는 준서를 보자마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잠깐, 여기는 출입 제한 구역입니다. 제니퍼가 설명하려 했지만 보안 요원은 손을 들어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제니퍼, 이 아이는 누구죠? 설마 일하는 곳에 애를 데리고 온 거는 아니겠죠? 미국 기업들이 가끔 하는 자녀, 직장 체험의 날을 언급한 것이었습니다. 보안 요원의 농담에 복도에 있던 다른 직원들이 킥킥거렸죠. 준서는 차분히 명함을 다시 꺼내 보여줬지만 보안 요원은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이봐요, 꼬마. 가짜 명함 가지고 장난치지 마. 진짜 CEO가 올 때까지 저쪽에서 기다리든가 하세요. 바로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며 로버트 밀러가 직접 나왔습니다. 62세의 그는 전형적인 미국 대기업 CEO의 모습이었죠. 은발의 날카로운 눈매, $3,000짜리 맞춤 정장이 그의 권위를 더욱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소란이죠, 제니퍼? 밀러의 목소리는 낮고 위압적이었습니다. 제니퍼가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밀러는 준서를 보자마자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게 뭐죠? 누가 애를 데려온 겁니까? 그의 시선이 준서의 후드티와 청바지, 그리고 낡은 백팩을 훑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죠. 밀러 회장님, 저는 퀀텀 가드의 CEO 김준서입니다. 준서가 침착하게 자기소개를 했지만 밀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농담도 정도가 있지. 퀀텀 가드가 제정신이 아닌 모양이군. 대체 무슨 생각으로 고등학생을 보낸 거지? 밀러는 제니퍼를 돌아봤습니다. 당장 퀀텀 가드 본사에 전화해서 진짜 CEO를 보내라고 하세요. 이런 장난에 내 시간을 낭비할 순 없으니까. 준서는 백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퀀텀 가드의 공식 웹사이트가 떠 있었고 CEO 소개 페이지에는 분명히 그의 사진과 프로필이 있었죠. 확인해 보시죠.
밀러는 마지못해 태블릿을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죠. 하지만 곧 태블릿을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돈으로 회사를 샀나? 아니면 한국 정부가 만들어준 페이퍼 컴퍼니인가? 그 순간 준서의 눈빛이 처음으로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평정심을 찾고 차분히 대답했죠. 저는 16살에 직접 창업했고 작년에 코스닥에 상장시켰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5조 원이고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인수 제안을 거절한 상태입니다. 밀러는 준서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습니다. 5조 원? 하하, 한국 돈으로 5조 원이면 달러로 치면 얼마나 되나? 40억 달러. 그것도 과대평가된 거겠지. 한국 시장이란 게 원래 거품이 심하니까. 그는 준서를 지나쳐 회의실로 들어가며 어깨너머로 말했습니다. 들어오긴 하세요. 어차피 10분이면 끝날 얘기니까. 회의실은 맨해튼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차가웠죠. 테이블 한쪽 끝에는 밀러와 테크노바의 임원 5명이 앉아 있었고 반대편 끝에는 준서 혼자 앉아야 했습니다. 밀러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자, 꼬마야. 내가 정말 CEO라면 프레젠테이션 준비는 했겠지? 어디 한번 들어보자. 10분 주겠다. 준서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스크린에 퀀텀 가드의 로고가 떴죠. 하지만 밀러는 벌써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고 다른 임원들도 관심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퀀텀 가드는 차세대 AI 기반 보안 솔루션을 준서가 설명을 시작했지만 밀러가 손을 들어 중단시켰습니다. 잠깐. 그 전에 먼저 물어보자.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지? 삼성, LG, 아니면 한국 정부 관계자? 임원 중 한 명이 낄낄거렸습니다. 아마 재벌 3세쯤 되겠죠. 한국은 그런 나라잖아요. 준서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죠. 아버지는 치킨집을 운영하시고 어머니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십니다. 회의실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밀러가 폭소를 터뜨렸죠. 치킨집? 하하. 그래, 한국인들은 다 치킨집 하지. 치킨이랑 컴퓨터, 그게 한국의 전부 아닌가. 다른 임원들도 따라 웃었습니다. 한 임원이 덧붙였죠. 그럼 뭐야, 치킨 배달 앱이라도 만든 건가? 그걸 AI 보안이라고 포장한 거? 준서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죠. 제 부모님의 직업이 제 회사의 가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밀러가 의자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상관이 있지. 넌 비즈니스가 뭔지 모르는 애야. 진짜 비즈니스는 네트워크고 백그라운드고 경험이야. 18살 꼬마가 그것도 치킨집 아들이 뭘 안다고 여기 와서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거지. 그는 일어서며 정장 재킷을 여몄습니다. 내가 왜 너 같은 애한테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지 모르겠군. 제니퍼, 이 미팅은 취소야. 그리고 다시는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이런 장난 같은 미팅 잡지 마. 밀러가 회의실 문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임원들도 하나둘 일어났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밀러 회장님. 준서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죠. 밀러가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테크노바의 현재 주가가 234달러죠. 하지만 5분 후에는 달라질 겁니다. 밀러가 돌아서며 콧웃음을 쳤습니다. 위협하는 거야? 꼬마야, 넌 지금 누구한테 덤비는 건지도 모르는구나. 준서는 침착하게 노트북 화면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키보드 위에 손가락을 올렸죠. 위협이 아닙니다. 시연입니다. 퀀텀 가드가 뭘 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준서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초 만에 회의실의 모든 스크린에 붉은색 경고창이 뜨기 시작했죠. 경고, 보안 침해가 발견되었습니다. 밀러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비웃음을 보내던 임원들의 표정이 굳어졌죠. 스크린에는 테크노바의 내부 서버 구조가 실시간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한 임원이 다급하게 자신의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준서가 차분히 말했죠. 걱정 마세요. 아직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테크노바의 보안 시스템에 얼마나 많은 구멍이 있는지 보여드리는 것뿐입니다. 밀러가 성큼성큼 다가와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당장 멈춰. 이건 불법이야. 준서는 고개를 들어 밀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18살 소년의 눈빛은 더 이상 순진하지 않았죠. 불법이 아닙니다. 테크노바가 저희 회사 평가를 위해 시스템 접근 권한을 승인한 문서가 있습니다. 물론 회장님은 읽어보지도 않고 사인하셨겠지만요. 제니퍼가 급하게 서류를 뒤적이다가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정말로 그런 조항이 있었던 것이죠. 준서는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테크노바의 보안 시스템에는 총 347개의 치명적 취약점이 있습니다. 중국 해커들이 이미 6달 전부터 백도어를 만들어 놨고 러시아 쪽에서는 고객 데이터베이스에 접근 중이네요. IT 담당 임원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불가능해. 우리는 매년 10억 달러를 보안에 투자하고 있다고. 준서가 키보드를 몇 번 두드리자 화면에 새로운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10억 달러를 투자하셨다고요? 흥미롭네요. 실제로는 3억 달러만 보안에 사용되고 나머지는 임원 보너스와 주주 배당으로 빠져나갔던데요. 밀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죠. 증거도 없이 함부로. 증거요? 준서가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화면에 테크노바의 내부 회계 문서가 떴죠. 이것만으로도 SEC에 고발하면 최소 100억 달러의 벌금은 나올 것 같은데요. 회의실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밀러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죠. 그의 오만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뭘 원하는 거지? 준서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스크린의 경고 메시지들이 하나둘 사라졌죠. 저는 협박하러 온 게 아닙니다. 비즈니스를 하러 왔죠. 하지만 회장님께서는 저를 치킨집 아들이라고 무시하셨습니다. 밀러가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그건 오해가 있었던 것 같군. 준서는 일어서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맨해튼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말했죠. 회장님은 한국 시장을 무시하십니다. 거품이 많다고 하셨죠. 하지만 아시나요? 한국의 IT 기술력은 이미 미국을 앞서고 있습니다. 한 임원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건 과장이. 준서가 돌아서며 말을 이었습니다. 과장이라고요? 그럼 왜 테크노바는 작년에 한국 시장 진출에 실패했죠? 왜 삼성과 LG는 테크노바의 제안을 모두 거절했을까요? 밀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것은 테크노바의 치부였으니까요. 준서는 다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화면이 떴죠. 이건 퀀텀 가드의 실제 기술력입니다. 우리는 양자 암호화 기반의 차세대 보안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현존하는 어떤 슈퍼컴퓨터로도 뚫을 수 없죠. IT 담당 임원이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의 눈이 점점 커졌죠. 이건 정말
불가능한 기술인데. 준서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요? 한국의 18살 꼬마가 만들었는데도요? 밀러가 손을 들어 임원들을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준서를 향해 물었죠. 좋아, 인정하지. 내가. 아니, 당신이 진짜 실력자라는 걸. 그래서 우리한테 뭘 제안하려는 거요? 준서는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띄웠습니다. 테크노바와 퀀텀 가드의 기술 제휴를 제안합니다. 우리의 보안 시스템을 테크노바에 독점 공급하는 대신 테크노바는 퀀텀 가드의 미국 진출을 지원하는 거죠. 한 임원이 물었습니다. 비용은? 초기 도입 비용 500억 달러, 연간 유지 보수 50억 달러입니다.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밀러가 테이블을 쳤죠. 터무니없는 금액이야. 준서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터무니없다고요? 방금 보신 대로 테크노바는 지금 당장이라도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해커들이 훔쳐간 데이터만 해도 얼마의 가치일까요? 밀러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반박할 수 없었죠. 준서는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기술은 미국 국방부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테크노바가 거절한다면 저는 다른 선택지를 고려해야겠죠. 그 순간 밀러의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본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전화를 받은 그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네, 지금 미팅 중입니다. 예. 밀러가 준서를 쳐다봤습니다. 놀라움과 두려움이 섞인 표정이었죠. 방금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다고 하는데 퀀텀 가드와의 계약을 적극 검토하라고. 준서는 태연하게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아, 그거요? 제가 오기 전에 펜타곤에 들렀거든요. 저희 기술에 매우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임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18살 소년이 펜타곤과 미팅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으니까요. 밀러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김 대표님, 제가 신뢰를 많이 했습니다. 다시 앉아서 차근차근 얘기해 보시죠. 준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제 조건이 바뀌었습니다. 뭐라고? 준서는 백팩을 매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500억 달러였지만 지금은 1000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습니다. 밀러의 눈이 부릅떠졌습니다. 무슨 조건? 준서는 회의실 문을 향해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테크노바는 향후 5년간 매년 최소 100명의 한국 청년 개발자를 인턴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실리콘밸리에서 경험을 쌓을 기회를 주는 거죠. 그는 문 앞에서 돌아서며 덧붙였습니다. 그들 중에는 치킨집 아들, 딸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회장님도 이제 아시겠죠? 부모의 직업이 그 사람의 능력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걸. 밀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완벽한 역전이었죠. 불과 1시간 전만 해도 그가 무시했던 18살 소년이 이제는 테크노바의 운명을 쥐고 있었으니까요. 준서가 회의실 문 손잡이를 잡은 순간 밀러가 다급하게 일어났습니다. 62세에 거만했던 CEO가 처음으로 다급한 모습을 보인 것이죠. 잠깐, 김 대표님 잠시만요. 준서는 손을 멈췄지만 돌아서지는 않았습니다. 밀러가 테이블을 돌아 급하게 다가왔죠. 그의 3,000달러짜리 구두가 대리석 바닥에 다급한 발자국 소리를 냈습니다. 1000억 달러. 그건 너무 과도합니다. 우리 이사회가 승인할 리 없어요. 준서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침착했죠. 그럼 이사회에 이렇게 전하세요. 테크노바가 내년까지 살아남으려면 2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퀀텀 가드와 계약하거나 아니면 중국과 러시아 해커들에게 계속 털리거나.
IT 담당 임원이 노트북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죠. 밀러 회장님, 방금 확인했는데. 이 아이, 아니, 김 대표가 보여준 취약점들이 모두 사실입니다. 우리 보안팀이 6개월간 찾지 못한 걸 단 5분 만에. 밀러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물었죠. 김 대표님, 당신이 정말 18살이 맞습니까? 준서는 지갑에서 여권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2006년생, 만 18살이 분명했죠.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네, 저는 18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물론 회장님은 한국을 치킨과 김치의 나라로만 아시겠지만, 밀러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자신이 했던 말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죠. 제니퍼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김 대표님, 혹시 협상의 여지는 없을까요? 저희가 정말 무례했다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준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맨해튼의 빌딩들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죠. 제가 13살에 과학고에 입학했을 때 선생님들조차 저를 믿지 않았습니다. 16세 카이스트를 졸업했을 때도 교수님들은 제가 창업하는 걸 말렸죠. 너무 어리다고, 경험이 없다고. 그는 밀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증명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그런데 오늘 세계 최고의 기업이라는 테크노바의 CEO가 저를 보자마자 한 말이 뭐였죠? 밀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서가 말을 이었죠. 애를 데려왔다. 부모님은 어디 계시냐? 치킨집 아들. 회장님은 저를 단일 초도 CEO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한 임원이 변명하려 했습니다. 그건 문화적 차이도 있고. 문화적 차이? 준서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럼 미국에서는 동양인이 젊으면 무조건 무시하는 게 문화입니까? 실력도 보지 않고 외모와 나이로 판단하는 게 실리콘밸리의 문화란 말입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준서는 백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죠. 여기 테크노바가 지난 5년간 아시아 시장에서 실패한 프로젝트 리스트입니다. 총 손실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밀러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380억 달러입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간단합니다. 테크노바는 아시아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으니까요. 현지 문화를 무시하고 현지 인재를 무시하고 오직 미국식 방법만 고집했죠. 준서는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바꿨습니다. 퀀텀 가드의 성장 그래프가 나타났죠. 반면 퀀텀 가드는 창업 2년 만에 아시아 12개국에 진출했습니다. 일본 소프트뱅크가 30억 달러를 투자했고 싱가포르 정부는 국가보안 시스템에 저희 기술을 도입했죠. CFO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소프트뱅크가 30억 달러를? 네. 손정혜 회장님은 저를 만나는데 정확히 5분이 걸렸습니다. 나이를 묻지도 않았고 부모님이 뭘 하시는지도 관심 없어 했죠. 오직 기술과 비전만 봤습니다. 준서는 다시 문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이제 결정하세요. 1,000억 달러와 한국 청년 채용. 아니면 테크노바의 몰락. 제가 이 문을 나가면 다음 미팅은 구글입니다. 그 순간 밀러의 스마트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이사회 의장이었죠. 밀러가 전화를 받는 동안 그의 표정이 점점 더 절박해졌습니다. 네, 의장님. 지금 협상 중입니다. 예. 주가가 10% 하락? 임원들이 급하게 자신들의 스마트폰을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테크노바의 주가가 급락하고 있었죠. 준서가 말했습니다. 아, 그거요? 제가 트위터에 짧게 올렸거든요. 테크노바와의 미팅,
실망스럽다라고. 팔로워가 500만 명이라 영향력이 좀 있나 봅니다. 밀러가 거의 울 것 같은 표정으로 준서를 바라봤습니다. 김 대표님, 제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준서는 잠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추가하겠습니다. 뭐든지 말씀하세요. 테크노바는 매년 한국의 과학고와 영재고에 각각 1,000만 달러씩 장학금을 지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 중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테크노바에서 인턴십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세요. 밀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게 조건의 전부입니까?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같은 아이들이 더 이상 무시받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치킨집 아들이든 세탁소 딸이든 능력이 있다면 기회를 가져야 하니까요. 그때 한 임원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합니다. 18살에 이런 생각을. 준서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18살이라서 가능한 생각입니다. 아직 세상의 편견에 물들지 않았으니까요. 밀러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모든 조건을 수락합니다. 계약서를 준비하겠습니다. 준서는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테이블 반대편 끝이 아니라 밀러 바로 옆이었죠. 그런데 회장님,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뭐죠? 왜 처음부터 저를 제대로 보지 않으셨죠? 단지 나이 때문입니까? 밀러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18살짜리가 나보다 뛰어날 수 있다는 게 40년간 쌓아온 제 경력이 무의미해질까봐. 준서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경력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죠. 저도 회장님께 배울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휴를 제안한 겁니다.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누는 순간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계약서 작성이 진행되는 동안 준서는 조용히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니자 회의실 스크린에 새로운 화면이 떴죠. 그것을 본 밀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건 우리 회사 이사회 회의록인데 어떻게? 준서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사실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불안한 기운이 회의실을 감쌌습니다. 준서는 화면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죠. 3개월 전 테크노바 이사회에서 흥미로운 결정을 하셨더군요. 아시아 시장은 가치가 없다. 특히 한국은 너무 작은 시장이다. 철수를 검토하라. 밀러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건 비공개 회의였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에서 한 이사가 이런 말도 했죠. 한국 애들이 뭘 알겠어? 게임이나 하고 김치나 먹는 애들이 무슨 혁신을 만들겠냐고. 임원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기억하려는 듯 했죠. 준서는 일어서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테크노바가, 특히 밀러 회장님이 정말로 실력을 볼 줄 아는 눈이 있는지, 아니면 그저 편견에 사로잡힌 늙은 기업인지. 실험이라고? 준서가 돌아서며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린 건 퀀텀 가드 기술력의 1%도 안 됩니다. 회의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IT 담당 임원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죠. 1%? 그럼 나머지 99%는? 준서는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엔 놀라운 이름들이 줄지어 있었죠. 구글 CEO 순다르 피차이, 마이크로소프트 CEO 사티아 나델라, 애플 CEO 팀 쿡.
이분들이 모두 저와 직접 미팅을 요청했습니다. 그것도 그들이 한국으로 직접 오겠다고요. 밀러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준서는 이메일 하나를 열어 보여줬습니다. 팀 쿡이 직접 보낸 메일이었죠. 준서, 자네의 양자 암호화 기술은 혁명적이야. 애플의 모든 디바이스에 적용하고 싶네. 1조 달러까지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어. 1조 달러. 1000억 달러의 10배였습니다. 제니퍼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테크노바에 먼저 오신 거죠? 준서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테크노바가 한국을 가장 무시하는 기업이니까요. 만약 테크노바도 변할 수 있다면 실리콘밸리 전체가 변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다시 노트북 화면을 바꿨습니다. 이번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나타났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젊은 얼굴들이었습니다. 모두 20대 초반이거나 10대 후반이었죠. 이들은 제 팀입니다. 평균 나이 19세. 모두 한국의 과학고와 영재고 출신이죠. 그 중에는 정말로 치킨집 아들도 있고 편의점 알바를 하며 공부한 친구도 있습니다. 준서는 한 명 한 명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이 친구는 17살에 NASA 해킹 대회에서 1등을 했고, 이 친구는 16세 새로운 암호화 알고리즘을 개발했죠. 그리고 이 친구는 밀러가 손을 들어 말을 멈췄습니다. 잠깐, 그들이 모두 퀀텀 가드 직원이란 말입니까? 네. 정규직 개발자들입니다. 제일 어린 친구는 16이고 시간당 500달러를 받죠. CFO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럼 연봉이 1억 원에서 5억 원 사이입니다. 실력에 따라 다르죠. 준서는 화면을 한 번 더 바꿨습니다. 이번엔 한국의 한 고등학교 교실이 나타났죠. 이곳은 제 모교입니다. 대전과학고등학교. 여기 학생들 중 30%는 이미 대학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세계는 그들을 모릅니다. 왜일까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준서가 답했죠.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편견 때문입니다. 아시아 애들, 너무 어려, 경험이 없어. 이런 말들이 그들의 날개를 꺾고 있죠. 밀러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틀렸군요. 준서는 갑자기 후드티를 벗었습니다. 그 아래엔 깔끔한 셔츠가 있었죠. 그리고 백팩에서 안경을 꺼내 썼습니다. 순간 그의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실 이 후드티도 일부러 입은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할지 보고 싶었거든요. 한 임원이 물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다 계획이었단 말입니까?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녹화도 했습니다. 그는 작은 카메라를 가리켰습니다. 넥타이 핀처럼 생긴 초소형 카메라였죠. 이 영상을 공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테크노바 CEO, 한국 청소년 CEO를 인종차별적 발언으로 모욕. 주가가 10%가 아니라 50%는 떨어질 것 같은데. 밀러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건 협박. 협박이 아닙니다. 준서는 카메라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교육입니다. 앞으로 다시는 누군가를 나이와 인종으로 판단하지 마시라고. 그는 다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엔 삭제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떴죠. 자, 선택하세요. 제 조건을 모두 받아들이고 진정한 파트너가 되거나 아니면 이 영상이 전 세계에 공개되거나. 밀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18살이 맞습니까? 이건 18살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준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엔 쓸쓸함이 묻어 있었죠. 18살이니까 가능합니다. 어른들은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못하는 일이죠. 저는 그저 공정한 세상을 만들고 싶을 뿐입니다. 그때 준서의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본 그의 표정이 밝아졌죠. 어머니십니다. 잠시 실례. 그는 한국어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엄마. 네, 회의 잘 끝났어요. 네, 밥은 먹었고요. 내일 아침 비행기로 들어갈게요. 아빠 가게는 어때요? 아, 오늘도 손님이 많았구나. 다행이네요. 그 평범한 대화를 들으며 임원들은 깨달았습니다. 이 무서운 능력을 가진 소년도 결국 누군가의 아들이고 18살 청소년이라는 것을. 전화를 끊은 준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걱정하십니다. 미국 음식이 입에 안 맞을까봐. 그 순간 밀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62세의 CEO가 18살 소년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죠. 김 대표님,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그리고 부탁합니다. 테크노바를 변화시킬 기회를 주십시오. 무릎을 꿇은 밀러를 보며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테크노바의 전설적인 CEO가 포춘지 선정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인 50인에 10번이나 이름을 올린 그가 18살 소년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죠. 회장님, 일어나세요. 제니퍼가 다급하게 밀러를 부축하려 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이건 내가 받아야 할 교훈이야. 준서는 조용히 밀러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어나세요, 회장님. 저는 굴복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변화를 원할 뿐이죠. 밀러가 준서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40년 동안 비즈니스를 했는데 오늘처럼 부끄러운 날은 없었습니다. 준서는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화 파일이 영구 삭제되었죠. 이제 새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때 CFO가 급하게 노트북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주가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상승하고 있어요. 모두가 화면을 봤습니다. 테크노바의 주가가 급상승하고 있었죠. 준서가 스마트폰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두 번째 트윗을 올렸거든요. 테크노바와 혁신적인 파트너십 논의 중 매우 긍정적이라고. 밀러가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군요. 무서운 게 아니라 준비된 겁니다. 저는 이 순간을 위해 2년을 준비했으니까요. 준서는 새로운 프레젠테이션을 띄웠습니다. 이제 진짜 제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내용을 본 임원들이 모두 숨을 멈췄습니다. 그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기술이었죠. 퀀텀 가드의 차세대 보안 시스템은 양자 컴퓨터로도 뚫을 수 없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시스템이 스스로 진화한다는 거죠. AI가 해커의 패턴을 학습해서 미래의 공격을 예측합니다. IT 담당 임원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기술인데 최소 10년은 더 걸릴 거라고. 한국의 10대들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요. 준서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이 기술을 테크노바에 독점 제공하겠습니다. 단 조건이 있죠. 밀러가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말씀하세요. 뭐든 들어드리겠습니다. 첫째, 500억 달러는 현금이 아닌 공동 펀드 조성입니다. 이 펀드는 한국과 미국의 젊은 개발자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CFO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합리적입니다. 계속하세요. 둘째, 테크노바는 향후 10년간 매년 최소 1000명의 아시아 청소년들에게 무료 코딩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것도 가능합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
준서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밀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죠. 밀러 회장님이 직접 한국에 와서 공개 사과를 하셔야 합니다. 한국을 무시했던 것에 대해서요.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것은 CEO로서 치명적인 굴욕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밀러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하겠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준서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이십니까?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제 월급의 50%를 한국 청소년 교육재단에 기부하겠습니다. 평생 동안. 이번엔 준서가 놀랐습니다. 그것은 매년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금액이었으니까요. 회장님, 그건 너무... 아닙니다. 이건 제가 받은 교훈에 대한 수업료입니다. 그리고 밀러는 잠시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제 손자가 15살입니다. 그 아이도 프로그래밍을 좋아하죠. 하지만 저는 한 번도 그 아이의 재능을 제대로 봐주지 않았습니다. 너무 어리다고만 생각했죠. 그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늘 깨달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재능을 무시하고 살았는지. 단지 나이와 인종, 배경 때문에. 준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보여주는 진심 어린 미소였죠. 회장님의 손자도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적과 인종은 상관없으니까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놀랍게도 테크노바의 이사회 의장이었죠. 백발의 노신사는 준서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김 대표님, 저는 테크노바 이사회 의장 조지 윌리엄스입니다. 준서가 일어나 악수를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의장님. 방금 밖에서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죠. 500억이 아니라 1000억 달러를 투자하겠습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준서조차도 예상하지 못한 제안이었죠. 윌리엄스 의장이 설명했습니다. 추가 500억은 김준서 장학재단을 만드는데 사용하겠습니다. 전 세계 청소년 천재들을 지원하는 재단이죠. 그리고 그 재단의 이사장은 당신이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준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아직 18살인데. 그래서 더 완벽합니다. 청소년들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은 청소년이니까요. 윌리엄스 의장은 밀러를 돌아봤습니다. 로버트, 자네는 오늘 최고의 실수를 했네. 그리고 그 실수 덕분에 테크노바는 최고의 파트너를 얻었어. 밀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네, 의장님. 제 인생 최고의 굴욕이자 최고의 교훈이었습니다. 준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맨해튼의 빌딩들이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장관이었습니다. 의장님,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이 모든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습니다. 편견이 어떻게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지, 그리고 변화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보여주고 싶어요. 윌리엄스 의장이 박수를 쳤습니다. 훌륭한 생각입니다. 그것도 지원하겠습니다. 준서는 백팩을 메며 말했습니다. 그럼 계약서는 변호사들이 준비하도록 하고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벌써 가시나요? 네. 뉴욕에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같이 과학고 다녔던 친구들인데 지금은 MIT와 하버드에 다니고 있죠. 오늘 저녁은 그들과 한국 치킨을 먹기로 했습니다. 그는 문 앞에서 돌아서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아, 그리고 밀러 회장님. 한국 치킨 정말 맛있습니다. 편견 없이 한번 드셔보세요. 준서가 나간 후 회의실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밀러가 조용히 말했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미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거의 놓칠 뻔했죠. 준서가 회의실을 나간 지 30분 후
밀러의 스마트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준서였죠. 회장님, 호텔 카페에서 잠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밀러는 망설임 없이 일어났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죠. 이 18살 소년이 또 무슨 폭탄을 준비했을까? 호텔 카페의 구석자리. 준서는 노트북을 보며 무언가를 타이핑하고 있었습니다. 밀러가 다가가자 고개를 들었죠. 오셨군요. 앉으세요. 밀러가 앉자 준서는 노트북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놀라운 내용이 있었죠. 이게 뭡니까? 테크노바의 진짜 문제입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데이터와 그래프들이 있었습니다. 준서가 설명하기 시작했죠. 테크노바는 5년 안에 망할 겁니다. 보안 문제 때문이 아니라 혁신을 멈췄기 때문이죠. 밀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인정하기 싫으시겠지만 테크노바는 지난 3년간 단 하나의 혁신적인 제품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준서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테크노바 직원들의 평균 연령 그래프가 나타났죠. 평균 연령 48세. 그중 30세 이하는 5%도 안 됩니다. 신입 채용도 거의 하지 않죠. 왜냐하면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 밀러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혁신은 경험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로 하고 싶었던 제안은 이겁니다. 그는 새로운 문서를 열었습니다. 테크노바 혁신 프로젝트라는 제목이 보였죠. 1,000억 달러 중 500억은 장학재단이 아니라 테크노바 내부에 영 이노베이터 랩을 만드는데 사용하세요. 전 세계 20대 개발자 1,000명을 채용해서 그들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는 겁니다. 밀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1,000명이나요? 네. 그들에게는 실패할 권리를 주세요. 100개 프로젝트 중 하나만 성공해도 테크노바는 다시 정상에 설 수 있습니다. 준서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테크노바에 온 진짜 이유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준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뉴욕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죠. 1년 전 제 친구가 자살했습니다. 밀러가 숨을 멈췄습니다. 갑작스러운 고백이었으니까요. 그 친구는 천재였어요. 16세 MIT에 입학했죠. 하지만 실리콘밸리에서 인턴을 하다가 좌절했습니다. 나이 때문에, 인종 때문에 무시당했거든요. 특히 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특히 테크노바에서 인턴을 할 때 어떤 임원이 그랬대요. 동양 애들은 창의성이 없어. 그냥 시킨 일이나 해라고. 밀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한국으로 돌아왔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유서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나는 충분히 좋은데 세상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준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말했죠. 그 친구 이름은 최민수였습니다. 제 가장 친한 친구였죠. 그리고 그가 만들던 AI 알고리즘이 바로 퀀텀 가드의 핵심 기술입니다. 밀러가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퀀텀 가드의 기술은 민수가 남긴 유산입니다. 그는 죽기 전에 모든 코드를 저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부탁했죠. 준서야, 세상을 바꿔줘. 나 같은 사람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이라고. 준서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를 만들었고 민수 같은 친구들을 모았습니다. 그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요. 그리고 오늘 테크노바에 온 겁니다. 민수를 죽인 그 편견과 싸우기 위해서. 밀러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죠.
준서는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웃고 있는 두 소년의 모습이었죠. 이게 민수와 제 사진입니다. 과학고 1학년 때예요. 우리는 세상을 바꾸겠다고 약속했죠. 민수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지만 저는 지킬 겁니다. 그는 사진을 밀러에게 건넸습니다. 이 사진을 가지세요.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당신들의 편견이 한 천재를 죽였다는 것을. 밀러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을 받아든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죠.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준서는 밀러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테크노바를 진짜로 변화시키세요. 그는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민수의 부모님은 작은 세탁소를 운영하십니다. 아들이 왜 죽었는지도 모르세요. 단지 미국이 싫어서 돌아왔다고만 알고 계시죠. 준서는 일어서며 마지막 부탁을 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민수 부모님께 사과해 주세요. 당신들이 아들의 재능을 알아봤다면 지금 민수는 살아서 세상을 바꾸고 있었을 거라고. 밀러가 벌떡 일어나 준서를 붙잡았습니다. 김 대표님, 아니. 준서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네. 약속하지. 준서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이제 정말 가볼게요. 그가 카페를 나가려는 순간 밀러가 외쳤습니다. 준서군, 자네 친구. 민수군이 자랑스러워할 거야. 자네가 해낸 일을. 준서는 돌아서지 않고 손만 들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죠. 밀러는 홀로 남아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두 소년의 밝은 미소가 그의 가슴을 찔렀죠.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이사회 단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긴급 이사회를 소집합니다. 안건 테크노바의 전면적 혁신. 우리는 너무 늦기 전에 변해야 합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최민수 장학금을 신설하겠습니다. 매년 100명의 아시아 청소년 천재들을 무조건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이에 있는 분은 저에게 직접 말씀하세요. 답장이 쏟아졌습니다. 놀랍게도 모두 찬성이었죠. 한편 호텔을 나선 준서는 택시를 타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민수야, 드디어 시작이야. 내가 꿈꾸던 세상을 만들어 갈게. 택시가 맨해튼의 불빛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하지만 준서가 뿌린 변화의 씨앗은 이미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죠. 6개월 후 서울 코엑스 컨벤션 센터. 수천 명의 청중이 모인 대강당에서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로버트 밀러가 서 있었죠.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테크노바의 CEO 로버트 밀러입니다. 그가 한국어로 인사하자 청중들이 놀랐습니다. 발음은 서툴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죠. 6개월 전 저는 큰 실수를 했습니다. 한 명의 젊은 천재를 나이와 인종으로 판단했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가능성을 놓치고 있었는지. 그는 무대 옆을 가리켰습니다. 준서가 걸어 나왔죠. 청중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준서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후드티 대신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18살의 앳된 얼굴은 그대로였죠. 오늘 우리는 특별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밀러가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테크노바 마이너스 퀀텀 가드 글로벌 영 이노베이터 프로그램이라는 제목이 떴죠. 앞으로 10년간 우리는 전 세계에서 10,000명의 청소년 개발자를 선발해 지원할 것입니다. 나이는 14살부터 24살까지. 국적, 인종, 배경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청중들이 술렁거렸습니다.
10,000명이라는 숫자는 상상을 초월했으니까요. 준서가 마이크를 받아 말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선발자 1,000명이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스크린에 얼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인도. 아시아 전역의 젊은 얼굴들이었죠. 이 중 300명은 한국 학생들입니다. 그 중에는 편의점 알바를 하는 고등학생도 있고 지방 소도시의 평범한 학생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에게는 공통점이 있죠. 놀라운 재능과 열정입니다. 밀러가 다시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더 발표하겠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테크노바는 한국의 제2아시아 본사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그 본사의 CEO는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김준서 대표님이 맡아주실 예정입니다. 폭발적인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18살의 글로벌 대기업 아시아 본사 CEO. 전례가 없는 일이었죠. 준서가 손을 들어 청중을 진정시켰습니다. 잠깐, 아직 끝이 아닙니다.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한 청년의 사진이 나타났죠. 최민수였습니다. 이 사람은 제 친구 최민수입니다. 1년 전 스스로 생을 마감했죠. 천재였지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이 모든 일은 민수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가 남긴 기술, 그가 남긴 꿈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죠. 준서는 무대 아래를 가리켰습니다. 첫 번째 줄에 중년 부부가 앉아 있었죠. 민수 부모님이 오셨습니다. 카메라가 부부를 비췄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죠. 밀러가 무대에서 내려가 그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드님의 재능을 우리가 알아봤어야 했는데. 민수의 어머니가 밀러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이제라도 바뀐다니 감사해요. 우리 민수가 하늘에서 기뻐할 거예요. 준서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최민수 인공지능 연구소가 다음 달 문을 엽니다. 매년 100명의 청소년들이 무료로 AI를 배울 수 있는 곳이죠. 위치는 민수가 다녔던 대전과학고 바로 옆입니다. 그때 무대 뒤에서 젊은이들이 우르르 올라왔습니다. 퀀텀 가드의 10대 개발자들이었죠. 한 소녀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17살의 박지민이었죠. 저는 부산의 평범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택시기사, 어머니는 마트 계산원이세요. 하지만 준서 오빠가 저를 발견해줬고 이제 저는 퀀텀 가드의 수석 개발자입니다. 또 다른 소년이 말했습니다. 저는 충북 시골 출신입니다. 컴퓨터는 유튜브로 독학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저를 스카우트하려고 줄을 섭니다. 준서가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아니, 세계의 미래죠. 밀러가 다시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6달 전 저는 김준서 대표를 꼬마라고 불렀습니다. 치킨집 아들이라고 무시했죠. 그것은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고 동시에 최고의 행운이었습니다. 그는 준서를 향해 깊이 고개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와 테크노바를 변화시켜 주셔서. 준서가 밀러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변화시킨 겁니다. 그때 준서의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본 그가 환하게 웃었죠. 어머니십니다. 오늘 아버지 치킨집에 손님이 너무 많아서 도와달라고 하시네요. 청중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전히 치킨집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청중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게임만 한다고 혼내지 마세요. 공부 못한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어쩌면 그 아이가 미래의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가 될 수 있습니다. 밀러가 덧붙였습니다. 아니면 김준서가 될 수도 있죠. 행사가 끝난 후 준서는 무대 뒤에서 혼자 서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내봤죠. 민수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민수야, 봤지? 우리가 해냈어. 내가 꿈꾸던 세상, 이제 시작이야.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밀러였죠. 준서 군, 하나 물어봐도 되나? 뭐죠? 자네는 정말로 18살이 맞나? 가끔은 100살은 된 현자 같아서 말이야. 준서가 웃었습니다. 네, 18살 맞아요. 그래서 가끔 무서워요. 실수할까봐, 실패할까봐. 하지만 해내고 있잖아. 민수가 도와주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준서는 밀러를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회장님 같은 어른들도 함께하고 있잖아요.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눴습니다. 18살과 62세. 한국과 미국.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순간이었죠. 멀리서 준서의 팀원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준서야, 치킨 먹으러 가자. 준서가 밀러를 돌아봤습니다. 같이 가실래요? 진짜 한국 치킨이 뭔지 보여드릴게요. 밀러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지. 오늘은 내가 살게. 그들이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누군가는 생각했을 겁니다. 세상은 변할 수 있다고. 편견은 깨질 수 있다고. 그리고 가장 작은 시작이 가장 큰 변화를 만든다고.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주변에 무시받는 젊은이가 있나요? 다시 한번 보세요. 그들의 진짜 가능성을 보세요. 어쩌면 그 순간 여러분도 역사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1년 후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 강당. 전 세계 IT 업계의 거물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한 젊은이가 무대에 올라섰습니다. 이제 19살이 된 김준서였죠. 하지만 오늘 그가 공개할 이야기는 지금까지 아무도 몰랐던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1년 전 테크노바와의 미팅 이야기는 모두 아실 겁니다. 하지만 그날 있었던 일의 절반도 공개되지 않았죠. 청중들이 술렁거렸습니다. 그 사건은 이미 실리콘밸리의 전설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준서는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놀랍게도 그날 회의실에 CCTV 영상이 나타났죠. 하지만 공개되지 않았던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그날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회의실 천장의 환풍구가 살짝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카메라 렌즈가 반짝였죠. 제 팀원 6명이 건물 곳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해킹은 제가 한 게 아니라 그들이 실시간으로 지원한 거였죠. 청중들이 경악했습니다. 그 천재적인 해킹이 18살 혼자 한 일이 아니었다니. 준서는 사진을 띄웠습니다. 6명의 앳된 얼굴들이었죠. 이들을 소개합니다. 당시 15살이었던 강민지, 보안 천재입니다. 16살 이준혁, 하드웨어 전문가죠. 14살이었던 손예진, 믿기 어렵겠지만 양자 컴퓨터 전문가입니다. 하나하나 소개될 때마다 청중들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건물에 들어갔냐고요? 간단합니다. 피자, 배달부, 청소 용역 직원, 그리고 밀러 회장님 손자의 과외 선생으로 위장했죠. 로버트 밀러가 객석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내 손자의 과외 선생이? 준서가 미소 지었습니다. 네, 회장님. 그날 오전 회장님 손자 마이클이 갑자기 수학 과외를 요청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게 우리 팀원이었습니다. 15살인 민지가 20살로 위장했죠. 밀러가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럼 내 손자가 선생님이 천재 같다고 했던 게 맞습니다. 진짜 천재였으니까요.
준서는 다음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회의실 바로 위층, 빈 사무실에 노트북을 펼쳐놓고 있는 청소년들의 모습이었죠. 이들은 제가 프레젠테이션 하는 동안 실시간으로 테크노바의 시스템을 분석했습니다. 제가 보여준 347개의 취약점, 사실 그들이 5분 만에 찾아낸 거였죠. 그때 한 명이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이제 16살이 된 강민지였죠. 안녕하세요. 저는 강민지입니다. 그날 저는 환풍구 안에 3시간 동안 숨어 있었어요. 너무 좁아서 다리가 다 저렸죠. 청중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지가 계속 말했습니다. 사실 가장 어려웠던 건 해킹이 아니었어요. 준서 오빠가 모욕당하는 걸 참고 지켜보는 거였죠. 환풍구에서 뛰어내려서 그 오만한 CEO 얼굴에 노트북을 던지고 싶었거든요. 준서가 민지를 말리며 웃었습니다. 민지는 우리 팀의 막내지만 실력은 최고입니다. 작년에 FBI 사이버 보안 테스트를 뚫은 사람이 바로 민지예요. FBI는 아직도 범인을 찾고 있죠. FBI 관계자가 객석에서 벌떡 일어났다가 주변 사람들의 웃음에 다시 앉았습니다. 준서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사실 테크노바와의 미팅은 우리의 12번째 타겟이었습니다. 12번째? 네. 우리는 이미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실리콘밸리의 모든 대기업을 테스트했습니다. 그들의 보안 시스템을 뚫고 얼마나 젊은 인재를 무시하는지 실험했죠. 스크린에 놀라운 통계가 나타났습니다. 11개 기업 중 9개가 우리를 문전박대했습니다. 나이 때문에. 2곳만 우리의 실력을 인정했죠. 그건 넷플릭스와 스페이스X였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객석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나는 천재는 나이를 안 가린다고 믿거든. 리드 헤이스팅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넷플릭스는 실력만 봅니다. 그래서 민지가 우리 보안팀 자문을 하고 있죠. 준서는 마지막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겁니다. 왜 우리가 이 모든 걸 했냐고요.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수천 명의 천재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90%는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나이 때문에, 배경 때문에, 그리고 어른들의 편견 때문입니다. 민지가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맞벌이 노동자예요. 저를 학원 한 번 보내지 못했죠. 하지만 저는 유튜브로 코딩을 배웠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성장했습니다. 준서가 이어받았습니다. 우리의 미션은 간단합니다. 전 세계 모든 청소년 천재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 그래서 프로젝트 피닉스를 시작했죠. 스크린에 새로운 로고가 나타났습니다. 불사조가 날개를 펴는 모습이었죠. 프로젝트 피닉스는 전 세계 청소년 해커들의 비밀 네트워크입니다. 현재 회원은 3,000명. 평균 나이 16살. 그들은 서로를 돕고 가르치고 성장시킵니다. 밀러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혹시 테크노바도 그 프로젝트의 일부였나요? 아니요, 회장님. 테크노바는 특별했습니다. 회장님은 변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변하셨죠. 준서는 감동적인 사실을 하나 더 공개했습니다. 최민수, 제 죽은 친구 얘기는 모두 아실 겁니다. 하지만 민수에게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14살 최민서. 그 아이도 천재였지만 형의 죽음 후 코딩을 그만뒀죠. 사진 한 장이 떴습니다. 슬픈 눈을 가진 소녀였죠. 하지만 프로젝트 피닉스의 멤버들이 민서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서는 우리의 핵심 개발자가 되었죠. 형의 꿈을 이어받아서 객석에서 한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최민서였죠.
오빠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랑스러워 할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세상을. 준서가 마지막으로 청중을 향해 말했습니다. 1년 전 저는 테크노바에서 말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오늘 다시 말합니다. 미래는 이미 여기 있습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이 무시하고 있는 그 청소년들 속에. 그는 무대를 내려오며 덧붙였습니다. 아, 그리고 FBI 분들께 알려드립니다. 민지가 뚫은 시스템의 취약점 리포트를 다음 주에 보내드릴게요. 무료로요. 강당이 웃음과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밤 준서와 팀원들은 실리콘밸리의 작은 한국 식당에 모였습니다. 민지가 물었습니다. 오빠, 우리 정체를 왜 이제 공개한 거야? 준서가 막걸리 잔을 들며 답했습니다. 이제 숨을 필요가 없으니까.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기 시작했잖아. 그래도 19살 CEO는 여전히 신기한가 봐. 그럼 20살이 되면 덜 신기하려나? 모두가 웃었습니다. 그때 준서의 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엄마였죠. 엄마. 응, 발표 잘했어. 뭐? 아빠가 뭐라고? 치킨집에 손님이 너무 많아서 와서 도와달라고? 알았어. 내일 들어갈게. 전화를 끊은 준서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꾸고 있지만 나는 여전히 치킨집 아들이야. 민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그냥 애들이고. 맞아, 그냥 애들. 하지만 준서가 팀원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애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신 주변에 그냥 애가 사실은 미래의 혁신가일 수도 있습니다. 한 번 더 자세히 보세요. 편견 없는 눈으로.